두둥.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못 가가지고 진짜 영화관 간지 오래됐다. 네. 그러게요. 그래도 뭐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면 되죠 뭐. 저희랑 같이. 맞아요. 볼 거는 계속 많네요. 저는 그 요리랑 먹방 콘텐츠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저는 스릴러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네, 전 재밌는 로맨스를 찾고 있는 꽁칠입니다. 홍지 요즘 가래가 꼈어요. 목이 잠겨가지고. 네. 목이 아프신가요? 발열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가래가 끼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댓글이 엄청 또 많이 달렸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문의 댓글도 달리고 해가지고 댓글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만우절이었는데 아니 그 얘기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만우절에 되게 당황스럽고도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왓챠에서. 그래서 그 저희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게 왓챠에서 왓플릭스라는 어떤 이름으로 넷플릭스 작품을 추천한다고 갑자기 만우절에 네, 서비스를 만우절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장난인 줄 알고 이거 어떡하니 끼끼끼 이랬는데 그냥 하루인 줄 알았죠. 네, 하루인 줄 알았는데 만우절 장난이 아니다. 음. 앞으로도 넷플릭스 작품을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왓플릭스 먼저 썼는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네? 그거니까 이거 좀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왓챠 관계자분들. 저희한테 일말의 어떤 그런 맞아. 것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근데 뭐 되게 약간 유지비는 야심차게 뭐 인터뷰했던데요. 저희가 더 야심차요. 야심 대결 진짜 한번 그러니까, 해보시죠. 우리 그리고 이제 1년 됐다고. 맞아. 한지. 야심 대결 해봐. 그래, 우리가 더 오래됐고 이거 꿀동님도 왓챠 들어갔다 깜짝 놀랐다고 캡처를 아예 해가지고 근데 저걸 왜 하는 거지? 문의해야 돼. 왓챠에 정식으로 한번 공식 항의해야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그쵸. 아니 이 하늘색 바다입니다님도 왓챠 인스타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왓플릭스 팀 섭외당하신 건 아니냐는데 어떤 이런 반구의 얘기도 없었다니까. 이거 좀 그니까. 저희한테 컨택 급하게 좀 해주시죠. 저희랑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맞아요. 댓글을 보면 볼수록 달아주시는 분이 계속 달아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는. 저희 찐팬이 생긴 것 네, 같아요. 아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코스누피님이 그 토요일 아침에 눈 뜨면 왓플릭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내내 빨간불이 안 켜져서 아프신가 걱정했대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생에 치여가지고 편집을 너무 늦게 해서 그 빨간불을 못 켜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프진 않고요. 다들 골골대면서 잘 예, 건강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스누피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댄스님께서 이번 화도 깨알 같은 주고받기 너무 웃깁니다. 요즘 마스크 덕분에 얼굴 가려져서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뭐야 왜 크게 웃었어? 아니 너무 웃기잖아. 마스크 때문에 크게 웃어. 마스크 때문에 버스 안에서 되게 크게 너무 웃으셨다는. 웃긴데?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신데? 아 뭔지 알겠어. 아, 평소에는 나 진짜 너무 빵 터졌어. 잇몸 보이면서 안 어, 웃는데. 나 혼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못 그쵸. 듣잖아. 그러니까 뭔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웃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아, 너무 너무- 좋다. 나도 네. 이래야겠다. 그러니까 웃겼다 정말. 마스크를 철저하게 하지만 광대로 다 드러났을 거예요.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그래서 그 비영어권 콘텐츠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더 많은 분들이 다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일일이 대댓글을 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영화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왓챠랑 넷플릭스 두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윤희에게입니다. 와. 이게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개봉하기 전부터 엄청 좀 인기가 있었고 호평이 있었던 건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남편과 헤어지고 고등학생 딸 세봄을 키우는 윤희라는 그 중년의 여성이 있어요. 그분이 20년 전에 가슴에 묻고 산 첫사랑 준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먼저 편지를 뜯어본 세봄이가 엄마와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려고 편지가 온 발신지인 끝없이 눈이 내리는 일본 그 오타루로 여행을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 마지막 얘기할래요. 저 약간 왜?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찜인지 재생인지? 네, 아. 고민 중이라서 왜 나가긴 빼나요? 찜 재생 나가기. 나가기 중에 아. 고민 중이라서 아. 마지막에 좋아요. 한번 보고할게요. 그러면 네. 저는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저는 재생이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어떤 포스터나 이 제목이 조금 노잼 분위기가 노잼 분위기가 나가지고 이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노잼 이러면서 엄청 미루고 어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그런 분위기와는 매우 달랐고 엄청 잔잔하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뭔가 들었어요. 제가 아이패드로 핸드폰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냥 집중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재생인데요. 아이고 왜 재생이시죠?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영화여가지고 맞아. 전 이런 얘기인지 너무 몰랐어요 좋았는데? 사실.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세호는요? 세훈은요? 너무 좋은 영화인데 그냥 저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단 잔잔하고 막 이런 거를 여러 번 보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지금 한 번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고 할 얘기도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찜. 그럼 저도 찜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인데 저는 반대로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왜냐면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많이 해서 맞아. 기대를 잔뜩 안고 봤는데 영화를 보던 도중에 자꾸 핸드폰을 들게 되는 나의 모습을 아니 그래서 보면 이걸 저는 넷플릭스로 본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영화관에서 봤으면 사실 저도 찜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영화관에서 봤으면 재생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찜으로 하긴 이게 관람 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다. 맞아. 일단 처음에 그 준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되게 뭐랄까 은유적이고 시적인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 준의 편지를 저는 보면서.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 아직 붙이지 못한 그 윤희의 편지를 보면 되게 직설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조적으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앞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조금 그 찜의 어떤 이유들이 조금 나왔는데 약간 은유적으로 되게 눈이 많이 내리는 오타루 배경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일부러 현실로? 대조적으로 연출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윤희가 바뀌잖아요. 변화가 음.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뒤쪽에 엄청 직설적으로 편지를 쓰는 게 사실 나의 이 아련함을 좀 뭉개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 저도 적어온 거였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이. 근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아예 연출한 거더라고요. 그 일부러 편지를 주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윤희는 좀 직설적으로. 근데 그게 좀 오히려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는.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런 감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울 수는 있는데 납득이 가는 연출이긴 하네요. 맞아요. 윤희가 바뀌었으니까. 윤희는 앞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윤희가 일본어로 편지를 쓰고 뭐 준이 한국어로 편지를 썼으면 진짜 어색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같은 언어로 쓰거나 아무튼 어떤 한 언어로 쓰거나 그러면 그치. 이상했을 텐데 맞아. 서로의 어떤 속마음을 전하려면 사실 가장 맞아. 익숙한 그런 그쵸. 말로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랑 한국어가 다 잘 나온 게. 아니, 그래서 중간에 그 윤희가 바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읊조리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 처음에 되게 어설프게 약간 일본어로 대답하다가 그래서 그 장면도 그랬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편지도 그 언어가 다른데 또 쓸 때 약간 어설픈 영어 썼다가 이 언어들이 막 섞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그냥 전반적으로 좀 되게 짠했는데 윤희가 물론 바뀌면서 편지를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건 맞지만 결국에는 두 편지가 다 내가 보낼 수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쓰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앞과 끝에 배치를 해서 만든 사랑 영화라는 게 저는 그냥 내내 좀 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붙일 생각이 없었다면은 더 솔직하게 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짠한데?
그리고 맞아. 결국 그리고 어쨌든 한 번에 그 20년 만에 만남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겠다는 꿈을 품는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마음이 시렸죠. 그리고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되게 현실적이고 맞아. 둘이 갑자기 20년 만에 만나서 우리 다시 사귈래? 뭐 이렇게 맞아. 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이미 그니까. 있었고. 근데 그 살짝 스쳐갔는데 서로에게 좀 변화가 온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둘 다 변했죠, 사실. 그쵸. 윤희만 변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뭔가 이 결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은은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동성애 영화가 아니라 은은하게 나의 마음에 이렇게 배어나면서 정말 뭔가 절절하고 애틋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저는 사실 그냥 모든 영화에서 키스 씬이나 섹스 씬이나 이런 걸 되게 못 보거든요. 누구든.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든. 근데 물론 사랑하는 관계면 그 성애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성애 그 어떤 신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윤희와 주는 그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그 순간 자체를 원했고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성 볼 때 어머 벗었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로? 네 이거는 뽀뽀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휴 정말 마음에 이렇게 배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편지라는 그 매체라고 하면 편지라는 게 되게 말을 골라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 영화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정제되어 있는 뭔가 맞아. 물론 세보미 같은 경우는 막 지르기도 하지만 걔도 아무튼 뭔가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착착착 가는 그쵸. 애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눈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소복히 달. 쌓이고 파란 뭔가 느낌을 주는 하얗고 파란 느낌 주는 달이랑 눈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어렵게 안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 좋았어요. 되게 캐릭터들의 감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 감정들이 쉬워. 감정 전달이 되게 다 쉬웠고 맞아요. 비유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좀 되게 도식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쉬워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맞아. 이야기였다는 건 그러네. 네, 장점이자 이제 그 창모가 약간 얘기한 것처럼 약간 뭐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이거 시청 가능한 연령대가 12세인가 15세인가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만큼 쉽고 그런 맞아. 것 같아요. 눈과 달을 쓰는 것도 되게 쉬웠고 그 중간에 막 그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 이런 대사들은 진짜 노리고 넣은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한 비유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벌새 같은 작품 보면 엄청 그 영상 언어로 감정 전달을 되게 깊이 있게 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대사 없이 화면으로만 전달되는 컷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 저는 윤희에겐 좀 더 소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유일한 변수는 남자들이었는데 아니 그 윤희 남편이 울었잖아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전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 3대 우는 남자 벌새? 진짜? 벌새 아빠랑 82년생 김지영의 벌새 아빠는 공유랑 생각도 잘 안 나네. 그 윤희에게 이 윤재명 배우가 우는 유재명. 유재명 3대 중에는 이 윤희에게 아빠 울음이 제일 나았어요. 제일 이해가 아니 됐어. 유재명은 나도. 이 아빠래 윤희 남편의 울음은 자기 도취의 느낌은 아니었고 전혀 아니었는데. 난 너무 많은 그 사람의 감정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도. 근데 맞아. 결국 그 울음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나 이런 것을 원하는 느낌이 계속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래. 좀 안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우는 것 자체가 별론데 제일 낫긴 했어요. 진짜 그냥- 나는 약간 둘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서로 부부로서 공유했던 거. 그리고 사실 유재명 또
어느 정도는 알 수도 있었을 테고 혹은 뭐 그치. 어느 정도가 아니지. 부부의 아, 그래? 관계였는데 되게 진하게 아. 그 긴 시간을 가장 옆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살았을 관계를 텐데. 지켜야 하나 떠나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벌새 아빠는 음. 제일 못된 울음이고 제일 자기 제일 못된 독지적인 울음이야. 뭐 언제 그런지 기억도 안 나. 갑자기 미친 듯이 그 터트리는 부분이 어. 있어요.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식탁에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무슨 맥락이었지? 뭐 맥락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너무 뭐였지? 자기 딸이 그 첫째 맞아. 거기 그 아파가지고 뭐 수술해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수술할 어. 수술하고 나서인가? 혼자 있을 때. 평소에는 도와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지 혼자 끽끽 울고 있어요. 또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지만 그냥 뭐 그러니까 김지영의 그 공유도 물론 김지영을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울긴 하지만 윤희에게 남편의 울음은 일단 윤희를 너무 사랑했어. 본인도 같이 이제 애정을 같이 이제 주고 받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둥 자기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찾아오고 술 마시면은 애정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윤희가 이제 잘 그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면서도 미안해서 울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슬픔도 있고 뭔가 자기 도취의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주 뭐 왜 울지 했는데 그냥 저분이 아니 그 남편분이 그러니까 윤희도 나 동성애자야라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조금 왜 이렇게 2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지? 사랑하지 않나 하면서 되게 상처를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받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사랑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찾지만 그래도 너는 행복해라 이러면서 우는 게 저도 되게 슬프고 그랬네요. 그 울음 터진 대사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축하한다였나 아니면 행복해였나 너도 행복해라고 했어. 너도 행복해. 그때 갑자기 팍 터지잖아요. 막 고개 팍 떨구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던데. 맞아.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남편의 감정도 감정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윤희의 맞아. 그 표정과 아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두 사람이 진심이잖아. 그렇게 약간 서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등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그 축하한다 이러면서 정말 잘 됐어. 그리고 남자 쪽은 너도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마지막 그 인사를 주고 받은 그 장면 전 너무 좋았고 너무 슬펐고 먹먹한 장면이었어요. 윤희가 더 울고 싶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나는 크게 울더라고요. 서로의 뭔가를 뭐 응원해주긴 하지만 약간 윤희가 아휴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게 서로의 미래를 응원해주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헤어짐 뭐 이것도 있겠지만 둘의 관계는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유재명 쪽은 감정을 좀 드러내고 갈구하는 입장이었을 것 같고 이제 윤희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내지 않고 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달래주는 거에 익숙하거나 줄 수 없으니까 맞아. 윤희가 어쨌든 자기 그런 성 지향성을 되게 거부당해 왔잖아요. 사실은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무너지는지 그게 너무 잘 그려졌잖아요. 거의 평생을 뭔가 부정당하는 채로 살다 보니까 윤희 표현대로 자기는 남은 생이 뭐 벌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잘 연출이 되잖아요. 막 혼자 담배를 피고 되게 표정이 메말라 있고 늘 딸하고도 사실은 엄청 유대 관계가 그렇게 좋은 느낌도 처음에 안 들고 맞아. 그냥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너무 잘 드러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준을 잠깐 그렇게 산책 정도 한 정도로 만났지만 돌아와서 사람이 되게 바뀌어 가잖아요. 표정도 바뀌고 왜 웃지 않냐는 딸의 말에 막 웃기 뭐 시작했다 조금 웃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아 진짜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다시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꼭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지만 보통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억압당하는 뭐 맞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 하필 중년 여성을 가지고 이걸 다뤘다는 게 전 되게 의미가 맞아. 크다고 맞아. 봤거든요. 맞아. 젊은 층 아니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 엄마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게 윤희가 그 어린 나이에 일단 커밍아웃을 했다는 점이 그니까. 범상치 옛날에. 않은 친구였을 것 같은데 맞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는 그냥 여느 중년 여성처럼 약간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속내도 절대 안 드러내고 뭐 그런 게 너무 좀 슬픈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서 되게 세상에 치여 있는 느낌이야. 찌들어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도 세범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윤희도 세범처럼 막 오버랩 되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한테 되게 이렇게 그랬을 것 치근덕대고 같고. 다 이렇게 말 걸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억압당하고 뭐 무시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게 이렇게 윤희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범이랑 겹치면서도 또 맞아. 지금은 완전 맞아. 다르다는 게 막 드러나서 맞아 제일 이게 슬펐어요. 세대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전 처음에 막 윤희랑 준양이가 많이 안 나와서 과거 얘기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면 세범과 그 남자친구 이름 뭐지? 아무튼 경수였나? 경수? 경수. 둘의 어떤 모습이 결국은 겹쳐져서 계속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희와 준도 과거에 저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굳이 과거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도 됐었는지가 좀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김희애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목소리부터가 너무 좋고 아니, 딕션이 원래 좋았지만 너무 좋아. 뭐야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원래도 멋진 배우인 건 알았는데 약간 이 영화에서 약간 너무 완전 새롭게 느껴지고 또 너무 좋았던 게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50대 뭐 이제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여성들을 이렇게 잔주름 이런 피부가 늘어져 있는 그런 피부들이 전혀 보정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에 나오고 그런 게 연출로 약간 다 연출의 그 범위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영화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특히나 한국 이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작품들을 보면 항상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아직도 탱탱한 맞아. 아직도 주름 따윈 없는 그런 약간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걸로 약간 화제가 늘 되고 집안에서 풀매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 보다가 원피스 입고 그 약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했던 그 김윤희 씨가 이 늘어진 피부와 잔주름을 그대로 자신의 캐릭터로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되게 막 10대 후반부터 한 50대에 이르는 그 시간이 다 그냥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연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이 먹는 게 되게 덜 두려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보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콘텐츠에서 이런 식의 여성 배우를 쓰는 거, 이런 여성 캐릭터를 많이 보여주는 게 젊은 여자들한테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본 가서도 그냥 패딩에서 코트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되게 머플러 하고. 네. 그러니까. 저 요새 JTBC 부부의 세계 나 그거 보거든요. 보려고 진짜 나도 와. 김희애 때문에 보려고. 근데 김희애한테 확 너무 빠져가지고. 달라서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영화를 아. 보면서 부부의 세계를 먼저 봤는데 부부의 세계에서는 되게 섹시하면서 되게 지적이고 되게 노련하고 치명적이고 강하고 자존심 상한다. 밀회 같은 그런 제가 미래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미래 근데 왠지 느낌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엄청 센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윤희에게서는 너무 달라서 그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너무 진짜. 잘해. 그냥 다른 사람이야. 김희애 쌍둥이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저 목소리에 반했어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 와. 그걸로 그냥 라디오 하나 하시지 제발. 진짜 오디오북 하나 녹음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시나리오 읽어주세요, 최고야. 정말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세범이가 신인이죠. 그러니까 연기로는 신인인 네. 김소혜 이제 배우인데 둘이 데뷔가 되니까 그게 네. 더 좋은 거예요. 네. 그 어린 딸 역할에도 너무 찰떡이고 잘하더라. 맞아.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막 아무거나 다 해집고 다니고 막 이런 거랑 이제 세월 살 만큼 다 살았고 그런 약간 노련은 좀 그렇고 아무튼 오래 산 사람의 그 말하는 말투도 막 이렇게 다 대비가 되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씬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김소혜 배우가 나오는지 사실 몰랐었는데 거기서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몰랐어. 보던 되게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음. 봤었는데 그 약간 느낌이 김첨지 느낌 있잖아요. 뭔가 무심한 척하지만 챙겨주는. 그래서 김첨지.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고등학생의 그런 말투가 그쵸. 엄마 그 코트 괜찮네. 왜 안 입었어? 앞으로도 입어라고 그치. 하는 그런 말투여가지고 맞아. 연기를 진짜 되게 잘한다라는 맞아. 생각이 틱틱거리는 거 네, 되게 들더라고요. 잘하더라. 앞으로도 기대돼.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남자친구와의 장면들도 너무 현실 고딩 맞아. 막 이래 연애 귀여워. 같아. 맞아. 너무 귀여워. 야 너 담배 피지 마. 못 피잖아. 이러면서 맞아 현실적이라 좋았어. 귀여워. 잘하더라. 그 저는 그 준 맞아. 연기한 일본 그 배우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엄청 무게감 있던데 사람이 맞아. 멋있더라. 저는 그 첫 장면에 고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응. 고모랑 김희애인가?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타루 그 눈 오는 그 장면과 그 집 있잖아. 집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 이름 뭐더라? 코지로? 아니 코지 뭐지? 키읔 지읒 뭐 들어가는 거였는데. 생각 안 나네. 그 머리도 너무 귀엽고. 머리. 꼬리를 계속 이렇게 맞아. 흔들고 있는 아니 게 일본의 고양이들 왜 이렇게 귀엽지? 한국 너무 고양이도 귀여워. 귀여운데 좀 다른 느낌으로 엄청 귀여워서 정말 귀여워. 그 집 똥땡이들 진짜. 집신을 워드상도 보면서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좀 신기했던 게 그 준의 집 배경이 나오다가 그 윤인의 거실로 바뀔 때 너무 달라서 너무 한국과의 일본 집이야.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 집 맞아.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막 맞아. 여행 갔을 때 에어비앤비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런 느낌을 주는 컷 전환이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좋았고. 컷 전환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영화 초반에 세보미가 그 삼촌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아빠를 만나가지고 엄마랑 왜 헤어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윤희가 후반부에서 자기가 증명사진 찍고 남편을 만나는 걸로 약간 이어지는 게 뭔가 좀 데칼코마니 같기도 하고 도식적이야. 되게 도식적이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장면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 그 준이의 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좀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런 윤희가 오빠한테 작별을 고하는 그런 느낌이 초반에 그렇게 시작해서 후반에 완성되는 도식적인 느낌이 있네 진짜. 아니, 계속 근데 말하면서. 그 오빠도 연기를 너무 웃기게 잘하는 게 그 마지막에 떠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현실 오빠 진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현실 약간 엄청 가부장적인 맞아. 오빠 야 이 있잖아. 자식아, 이 네가 자식아! 뭐래? 막 이러면서 아빠인 줄. 그니까 너무 웃겼어. 그 빵 터졌어 보다가. 진짜 현실이야. 맞아. 대사들이 네가 뭐래? 참 내가 뭐 이렇게 찰져. 근데 그렇게 무시하고 나가버려서 너무 좋았어. 맞아. 제발 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을까? 그래 이게 막상 지르고 나가면 뭐라고 맞아. 할 수 없어. 쉬워 맞아. 그 너무 좀 내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이었을 것 같은데 오빠가 소개시켜준 남자랑 그니까. 결혼하고 오빠 나랑 맞지도 않는데 오빠가 나 소개시켜준 오빠가 소개시켜준 일자리에 취직하고 맞아. 이게 너무 싫어.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평생 이 오빠가 동생이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네가 뭘 해? 부모처럼 약간 이런 거. 너무 네가 최악이야. 모르니까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만 따라와. 안 따라오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관계. 그 너무 싫어. 안경부터 벗고 야 뭐 이러는 맞아, 게 맞아. 진짜 싫었어. 연기 잘해 진짜. 현실 맞아, 100% 연기 너무 반영이야. 잘하셨어. 소름. 이게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남성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니까 뭐 몇몇에서 이거를 남성 감독이 해도 되나 여성 서사를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감독이 그냥 나에게 이 동성애가 여성 서사가 뭔가 멀리 있는 외계의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지를 한 다음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불편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성 감독이 만든 여성 서사가. 뭐 여성 서사를 남자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여자가 남성 서사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오타루가 너무 진짜 요새 여행 못 가서 너무 오타루 답답하잖아요. 영미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이걸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보면 여행 뽐뿌 오지게 오는
그거에 너무 찰떡인 영화인 거예요. 맞아. 진짜 제가 원래도 그 오타루나 홋카이도 이쪽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 눈 진짜 많이 올 때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영화 내내 오타루가 나오니까 맞아. 진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시국이 모두 끝나면 진짜 꼭 겨울에 눈 저렇게 많이 올 때 가서 윤희에게 나왔던 곳들을 한번 가봐야겠다. 엄청 뽐뿌를 줬어요, 저한테. 그 온천하는 장면이며 눈이 너무 많이 맞아. 쌓인 그것이며 그리고 그 눈에 약간 덮여있는 적막한 집들 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나도 이거를 겨울에 개봉했잖아요. 겨울에 봤어야 됐는데 이거 이 타이밍이 살짝 어긋난 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약간 그 겨울에 좀 가라앉은 공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가라앉고 약간 소리가 뭐 없는 듯한 느낌이랑 거기 나온 사람들이 코가 약간 빨개져 있는 그런 맞아. 거랑 막 목도리 층층 감은 거랑 그게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오타루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저는 오타루 사실 가봤는데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아요. 저는 언제 갔어요? 봄에 갔거든요. 아. 벚꽃 보러 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벚꽃을 못 봐서 5월에 거기 쌀쌀한 데 가면 볼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때는 봄인데도 쌀쌀해서 되게 춥고 좀 이렇게 스산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겨울인데도 포근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겨울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봄에 가가지고 잘못 갔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겨울에 한번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나 재밌는 글을 봤는데 오타루 사람들이 관광객과 현지인 구분하는 게 패딩? 패딩이냐 코트냐래요. 그 사람들 코트 입어요? 현지인은 코트를 입고 맞아. 관광객들은 패딩을 그거 입는데 바람은 입고 가야지. 바람이 엄청 불고 이런. 그래서 약간 윤희의 코트도 그런 연출이 들어가 있는 맞아.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 아름다운 영화네요. 그 고모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세봄이랑 고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고모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니 난 고모 SF 같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니까 겨울밤에 홀로 그런 SF 우리 소설을 고모들 어디 갔어? 읽고 그런 문학 애호가 그런 거고 막 그 적소에 이렇게 사랑의 큐피드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내 주위에 있어야 될 텐데. 저 진짜 이입이 많이 되는데 이입을 하셨어. 그 MBTI의 그게 아이인 분들이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둘 다 윤이랑 준이랑 고모랑.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다 아이야. 맞아. 거기서 세 번만 약간 이 아니야? 맞아. 그런 것 맞아. 같아. 고모도 되게 아닌 척하면서 편지 몰래 보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모른 척. 맞아. 모른 척 오죠. 약간 내향인들의 결심과 행동에 있어서 주변인들이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옆에서 해라고 하면 딱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점들을 세봄이랑 그 고모가 해주는 거고 심지어 되게 그 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맞아. 그게 되게 판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 되게 좋았어요. 훌륭한 우리 지인이었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되죠. 나 그런 사람 주변인들에게. 되려고. 그쵸. 맞아. 그런 사람 급하게 돼보겠고요. 그런 점이 되게 오지랖 부리고 막. 오지게 부리고 답답함 긁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긁혀버리고 보면은 그냥. 윤희에게 세봄이랑 오빠의 오지랖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네. 다른 오지랖이네 진짜. 그치 오빠가 되느냐 세봄이 되느냐. 아우 나 오빠 되면 안 되는데. 오빠 될 것 같아.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눈치 있는. 둘 다 뭐 얘기해야겠다. 사랑은 하지 윤희를. 근데 좀 저는 이제 고모와 세봄이를 비교한다고 하면 고모는 또 역시 오래 사신 분이고 준을 조금 보호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세봄이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아직 애예요. 본인도 뭔가 남자친구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쩌다 보니 엄마의 옛날 친구에 대한 것도 알아서 뭔가 생각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그래 한번 만나게 해보자라던가 이 엄마와 준을 보면서 또 이제 자기의 미래를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남자친구를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서울을 가니 마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자친구 있고 아빠도 여자친구 생겼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기특하죠. 또 그런 장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 처음에 엄마한테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엄청 그 고민과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맨날 엎드려가지고 건드리지 마 맞아. 이러고 있고 엄마 괜히 자는 뒷모습 옆에 두고 엄마 자. 엄마 난 난 짐이었던 엄마가 것 더 같아. 외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뼈 있는 말 때리는 게 너무 웃겨. 10대
갔잖아요. 맞아. 그 안에 또 귀여워. 혼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사실 엄청 건강해. 혼란이지. 건강하게 그 혼란을 잘 이겨내는 맞아. 게 참 취미였어. 귀엽고 솔직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속이 깊어. 귀여워. 아니 어느 날 20살 다 됐는데 우리 엄마가 사실 아빠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멘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깊어. 맞아. 오타로 깊은 갔을 애야. 때도 아침에 늦잠 잘 거니까 나 음. 깨우지 말라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엄마 갔다 와잖아. 맞아. 오전에는 각자 시간 보내자. 이러면서 깊이 있는 애야. 아 귀여워. 그래도 지 나도 남자친구 데려온 것도 너무 10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나 갈 거니까 와라. 그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남자는 너무 귀여워. 10대 같은데 속도 깊고. 꼭 그러다 들켜요 엄마한테. 들키면 도망가자. 죄송해요 이러면서. 맞아. 캐릭터 잘 만들었어. 그런 딸이 되어야죠.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려 깊은 딸이 될게요. 오늘 이렇게 재밌게 윤희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꽁칠이 어떻게 한마디 하나 해주시죠. 되게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 끝에는 그 외로웠던 시간을 넘어 어떤 새로운 나아감이 있는 좋은 영화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찜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그 오타루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겨울에 한번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되게 달과 눈 같은 영화였던 것 같고 저도 찜이지만 오타루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좋은데 오타로 가서 네. 보는 거? 오타로 가서 그리고 보는 거 좋겠네. 되게 영화 끝에 나온 유니처럼 저도 앞으로 나를 잃지 않고 음.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 나 이런 뉘앙스로 말하려고 그랬는데 씨. 저도 뭔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윤희가. 그래서 저도 좀 저의 모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 아이고, 저는 항상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는. 그렇고 이제 거기 윤희가 세봄의 엄마가 아니라 이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중년 여성으로서의 서사가 그려질 것 같아서 그 뒷이야기를 혼자 상상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고 나서 저희와 함께 댓글로 얘기 나눠요. 하나, 둘, 셋. 두둥. 넷, 두둥. 넷, 두둥. 넷, 두둥.